저희 히츠마봇이 2개요. 언니 점심시간 몇 시부터 몇 시? 우리는 그런 게 따로 없어. 그냥 대략적으로 12시에서 1시인데 뭐 조금 일찍 가도 되고 늦게 가도 되고. 그냥 회사에 소속돼 있는데 개인 사업자처럼 일하시나요? 그렇지, 그렇지.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니까 사실 집에서 해도 되긴 하고. 재택하는 사람들 있어요? 있지, 있지. 우리 회사는 안 되는데 대표마다 그게 달라서. 다음 주에 퇴사하죠? 그러니까 휴직인 거지. 회사도 휴직, 학교도 휴학. 언니 몇 학기까지 했는데요? 1년 다녔지. 거기 4학기예요? 그러니까 수료하는 거는 4학기, 5학기 정도 되는데 이제 박사 학위를 따려면은 1년을 잡고 아예 전업으로 논문을 써야 돼. 전업으로? 그 정도로 빡세요? 1년 만에 안 되는 것도 많고 연구 주제를 잡는 것부터 다 쓰는 것까지 1년. 심사까지, 통과까지. 1년이면 좀 빠듯하지, 사실. 그럼 1년 동안 아예 일을 쉬고 학교에 출근하면서 논문을 쓰는 거야. 엄청 힘든 거구나. 근데 나는 학위는 안 따려고. 왜요? 굳이 이렇게까지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공부를 하면 실무에 도움이 될 줄 알고 그 정도 딱 지식만 가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깊게 파니까 논문 쓰려면 막 제2외국어도 배워야 되고 그렇거든. 비교법을 해야 되니까 유럽에 있는 국가 독일어 기본이고 프랑스어 하면 너무 좋고 막 이렇게까지를 할 필요가 없는. 되게 전문 지식 분야네요. 박사니까. 박사가 옛날에는 영국 이런 데서는 귀족이었대, 귀족. 박사라는 그 자기처럼 내려지는. 나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궁금한 게 로스쿨은 학위상 갔었을 때 학사예요? 전문 석사. 그러면 전문 석사를 따고 그 다음 만약에 대학원을 간다 그럼 박사 과정을 받는 거예요? 그치, 박사인데 이제 일반 박사가 있고 전문 박사가 있는데 전문 박사는 좀 더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따는 거고 이제 일반 박사는 그 일반 대학원 석사 따고 일반 대학원 박사 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빡세지 여기가. 근데 쳐주는 거는 일반 박사. 전문 박사는 아무래도 쉽게 따니까. 그러면 분야가 좀 많잖아요. 대학원 선택할 때. 분야 많지. 그리고 교수님마다 또 세부 전공이 다 달라. 언니는 뭐 따로 행정을 간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이제 전에 직장에서 건설법을 했었는데 이제 그 건설법을 처음 해보니까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 건설법의 권위자인 교수님이 서울대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분 이제 따라서 가거든. 교수님의 전공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그 건설법이 소속된 학과가 행정법인 거지. 거기는 보통 교수님 많이 따라하세요? 그렇지. 교수님 전공 많이 따라가지.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분야의 최고 권위자 교수님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주로 점심은 혼자 드세요? 60-70%는 혼자 먹고 아니면 친구랑 먹거나 나머지 이제 대표님 시간 되면은 같이 먹고. 같은 사무실 친구? 아니? 이쪽에 변호사 친구들 많으니까. 거의 다 서초에 있죠. 그치, 서초에 많지. 서초랑 종로. 거기 이제 대형 펌들이 많으니까. 언니가 학부 몇 학기 만에 졸업했죠? 07년도에 입학해서 15년도에 졸업했으니까. 8년 다녔나? 아, 근데 1년은 휴학했던 것 같고, 나머지 끝에는 뭐, 한 과목 듣고 뭐 이렇게. 그러고 나서 로스쿨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전공도 일단 법학과가 아니었으니까. 일단 현실적으로는 취업이 안 됐고. 아니 뭐 스펙이 있어야 뭐 취업을 할 거 아니야. 아예 1도 모르니까 그쪽 시장은.
그런 와중에 친한 선배가 로스쿨에 갔었고 그래서 많이 좀 얘기를 들으면서 아 로스쿨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고 어쨌든 전문 지식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끌려가지고 하게 됐지. 그냥 엄마 아빠는 진짜 다 말렸어. 왜요? 네가 가서 어떻게 그거 공부를 다 하겠냐. 버틸 수 있냐? 뭐 변호사 시험 합격도 어려운데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냐 이렇게 했었지. 그러면 부모님은 그냥 기업 준비해라? 지금은 뭐라고 하세요? 지금은 뭐 이제 맨날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지. 그러니까. 언니가 이렇게 독한 사람인 걸 모르셨구나,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 지원 안 해줄 거면 다 필요 없다고. 내가 대출받아서 다닐 거라고. 그래서 15년도에 졸업하고 몇 년도에 입학했죠? 로스쿨? 16년도 바로? 바로? 합격해서 졸업한 거였어요, 언니? 그 로스쿨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계급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법학과 출신, 비법학과 출신, 그리고 막 사법고시 1차만 합격한 사람들. 그런 게 있죠. 엄청 있지. 그러니까 뭐 아예 생 비법 막 이런 애들은 스터디에도 안 껴줬어. 자기들끼리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한다고. 아, 우리 스터디 물 흐리지 마, 이런 개념? 그치. 잘하는 애들끼리만 하고 싶으니까 걔네들도. 그래가지고 진짜 막 너무 서러워가지고. 근데 1학기 때 내가 선행을 엄청 하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석차 한 5등인가를 한 거야. 그랬더니 사시 공부했으면서 안 한 척 했다 막 이러면서 막 소문 들고 그랬었어. 아, 나는 비법이니까 입학하기 전에 따라잡으려면 많이 열심히 해둬야 돼, 이렇게 생각으로 공부를 해놓은 거예요. 일단 그때 내가 입학할 때 나이가 27이었거든? 나이가 너무 많았다고 생각을 했고 더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때는.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갈 게 없다. 그래서 진짜 합격하자마자 독서실 바로 끊어가지고 선행하고. 그때 막 언니 거의 울면서 공부했다 하지 않았어요? 학기 중에도. 처음에 딱 수업 들어갔는데 다들 막 알아듣는데 나는 되게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거야. 선행을 하고 갔는데도. 근데 그게 진짜 쓰잘데기 없는 이론을 막 얘기하는 거였거든. 근데 다 막 웃고 막 이러는데 나 못 알아들으니까 막 중간에 눈물이 나오는 거야, 수업 도중에. 내 스스로가 너무 답답해서. 아, 막 짜증나가지고. 뭔지 알아? 수업 중에 화장실에 나가서 변기 위에 앉아서 울고 들어갔어. 근데 그 학기에 석차가 5등 정도 됐단 얘기잖아요. 그렇지. 진짜 독한 사람이다. 그냥 일단 뭔가 결정이 되면 나는 뒤는 안 돌아보는 것 같아. 사실 뒤돌아볼 필요도 없고 후회해봤자 이미 학교는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뭔가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안 불안했어. 그러니까 취업 준비하는 것보단 좀 편했다고 해야 되나? 하긴 취업은 너무 막연하니까 시장이. 여기는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 학기부터는 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졌어요. 그렇지. 실력으로 증명한 거는. 로스쿨 어땠어요? 일단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진짜 몸이 아팠어. 살도 되게 많이 빠졌죠, 언니. 그때 한 10kg 빠지고 소화도 안 되고 뭐. 근데 막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고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이 길밖에 없다 이랬구나. 그냥 무조건 버티는 수밖에 없다. 3년 내내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니 진짜 갈 데가 없어 현실적으로. 3년 내내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근데 이제 2년을 바짝을 하니까 3년 때는 좀 편했어. 왜냐면 그게 실력이 이제 쌓이니까 공부가 약간 계단식으로 올라가잖아. 언제 이거를 다 알지 이랬는데 그냥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샌가 다시 갑자기 이해가 되는 때가 오고 교수님이 막 물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데 그거를 막으려면 물이 빠지는 속도보다 물을 들이붓는 속도를 더 빨리 하면 된다. 그래서 로스쿨 3년 차 때는 좀 편하게 다녔지. 공부는 잘 맞았어요? 재밌었던 것 같아. 그 중에서 유난히 재밌었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과목이나. 과목? 그런 건 없는데? 글쎄, 막 과목이 딱히 재밌었다기보단 막 판례 공부를 하는데 되게 멋있는 판결문 같은 거 보면 좀 감동을 많이 받지. 뭐 과거사정리위원회 뭐 판결이나 헌법상 기본권 관련한 판례들 보면은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 형법
형법 볼 때는 아 진짜 이런 미친놈들도 다 있구나 막 이러면서 아, 판례 같은 거 보면은? 사람을 못 믿겠어. 그래서 너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근데 언니 직업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치. 그리고 말만 하는 걸 이제 주장을 일단 못 믿고, 왜냐면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뭔가 그런 직업병도 있어요? 완전 있지. 쟁점이 아닌 거 얘기하면 진짜 짜증나 그냥. 왜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 하나 싶어요? 아 됐고, 그래서 뭐가 문제야? 그러고 나서 언니 완전 연고 없는 부산으로 갔잖아요. 부산으로 간 이유 딱히 있어요? 집이 싫어가지고. 애들이 오랫동안 집이랑 같이 안 살다가 집을 딱 들어가면 길어야 1, 2주래요. 아니야, 난 3일이야. 3일째부터 싸워. 언니는 거의 27살 때까지 혼자 살다가 오로스쿨 가면서 본가로 내려간 거잖아요. 거의 요양이었지. 안 아팠으면 아마 광주로 안 내려갔을 것 같아. 그때 막판에 이제 합격하고 몸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거의 막 털이 막 구부리면서 요양하러 간 거지. 아, 이제 일을 시작하면은 가족들이랑 더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 멀리 부산으로 간 거군요. 아니 그리고 광주는 법률시장 자체가 너무 작고 부산이 이제 훨씬 크고 뭔가 부산에 살고 싶었어. 재밌을 것 같아.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한 판타지가 있었어요, 언니? 다들 그렇게 하지 않아? 뭔가 바다가 가까이 있고 서울 다음에 광역시 중에서 제일 크고 막 이런. 언니 부산 생활 되게 만족스러워했잖아요. 완전 진짜 재밌게 놀았지. 부산 뭐가 좋아요? 일단 집이랑 멀고 그냥 웬만한 편의시설 다 있는데 또 자연 환경도 즐길 수 있고 골프를 그때 배웠는데 싸게 필드를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아, 부산 필드가 좀 싸요? 그 경주랑 뭐 그쪽에 되게 가까이에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서울보다는 싸지. 그럼 지금도 다시 부산 내려가고 싶다 생각해요? 기회 되면은 서울보다도? 서울에 있으면 좋지. 아니 근데 부산에 살 때는 몰랐는데 다시 서울을 오니까 친구들이 그냥 다 여기 있잖아. 서울에 있고 싶긴 하더라 웬만하면. 부산은 좀 외로웠을 것 같은데? 근데 직장에서 친구들이랑 좀 많이 친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상쇄가 됐어. 언니랑 같은 로스쿨 출신 분들도 부산에 많이 있었어요? 그건 아닌데 직장에서 만난 친구들. 보통은 부산 로스쿨 나온 분들이 많죠. 근데 서울에서도 왔었어. 그때 거기서 학부 동문 모임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 부산에 은근히 동문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어. 같은 그 법무직 그쪽이에요? 아예 다 그냥 부산 사람? 신기하지 않아요? 동문을 찾는다는 게? 그런 나이 차가 있어도 뭔가 결이 통하니까 그 와중에도 그런 동문을 찾는 거잖아요. 맞아. 성격이 또 다 비슷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정말? 서울에서 지금이 몇 번째 회사예요? 지금 2번째 회사. 1년 만에 이제 탈출하고 여기로 왔지. 거기는 이직이 어때요? 좀 쉬운 편이에요? 엄청 자유로워. 막 1주 만에 직장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안 맞는다 싶으면. 취업한 지 1주 만에? 응. 근데 보통 하는 일은 어느 회사가 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맞는다는 건 사람? 그리고 송무를 예로 들면 그 회사가 주력하는 그 송무의 분야가 있어. 예를 들면 뭐 건설법이라든지 아니면 형사, 뭐 가사 이런 분야 자체가 안 맞으면 그냥 또 나갈 수 있는 거고. 언니는 저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건설법 지금은 이제 일반 송무, 민사를 주로 하고 개인적으로는 뭐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일반 민사가 재밌는 것 같아. 우리 사무실에는 뒤집을 만한 사건들이 오는데 그거를 승소했을 때 진짜 너무 짜릿해. 업무 중에 제일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은 뭐예요? 솔직히 업무는 그냥 시간을 얼마나 더 들이냐의 문제인 거고 사람이지. 뭐 같이 일하는 동료나 대표랑 성격이 안 맞으면 진짜 그게 힘든 거거든. 그리고 이제 파트너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하러 막 외부에만 돌아다니면 사건을 다 밑에 있는 어쏘들한테 알아서 너네가 책임져라 이런 데도 진짜 많단 말이야. 근데 갓 1, 2년 차 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끌고 가겠어. 전에 다른 친구가 맡은 사건 개수가 40개? 이 정도 얘기하던데 보통은 맡는 사건 개수가 몇 건 정도 돼요? 그 정도는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 사무실은 항소심에서 뒤집어야 되는 사건들이 많이 와가지고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것보다는 적은. 하루에 읽어야 되는 텍스트도 엄청 많고 써야 되는 텍스트도 많죠. 그치, 읽어야 되는 기록이 많지. 글을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로스쿨 가면 안 되거든요.
아, 읽는 걸 힘들어하면 그럴 수 있지. 그냥 시험을 패스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직업 내내 따라다니는 역량인 것 같은데요, 그게? 글을 읽어서 쟁점을 파악하고 그 쟁점에 따라서 어쨌든 재판부를 설득을 해야 되잖아. 그런 능력이 진짜 종합사고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럼 언니는 일하면서 제일 보람 있을 때가 이겼을 때. 아니 막 상대방이 거짓말하면 진짜 짜증이 나. 그래서 막 내가 밤을 새더라 너의 거짓을 낱낱이 밝히겠다. 너무 짜릿해 그럴 때. 그럼 여긴 근무 시간, 야근 시간 이런 게 별도로 없고 그 사건을 어떻게든 본인이 성에 찰 만큼 해내면 되는 업무 형태인 거죠. 사건마다 기일이 다가오니까 그 기일 전에 이제 서면을 제출하는 게 목표인 거고 상대방이 또 서면 내면 거기 또 반박해야 되고 그러니까 언제 이게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게 좀 불안한 것 같아. 약속을 잡아놔도 갑자기 뭐 서면 써달라고 하면은 취소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언니는 보통 휴가는 본인이 선택하기보단 휴정기에 휴가를 많이 쓰죠. 응. 그러면은 만약에 결혼하거나 신혼여행이라던가 불가피한 상황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결혼도 휴정기 전주에 해. 그래서 휴정기랑 그 결혼 전주 섞어서 2주를 신행을 가는 거야. 그 휴정기 때쯤 그러니까 제일 덥고 제일 추울 때거든? 7월 말, 12월 말 이럴 때니까 그때 변호사들 결혼이 진짜 많아. 언니는 어떤 사람이 이 직업을 가지면 잘할 것 같아요? 성향적으로. 변호사? 좀 전투력이 있는 사람? 송무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모든 직업이 다 그렇지 끈기 있게 파고들 줄 아는 사람이 잘 맞을 거. 아 그리고 뭔가 연연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 결과에. 그러니까 지면은 진짜 너무 힘들어하는 막 사람들도 있다? 변호사들 중에 자기 사건 아닌데? 근데 그런 거는 송무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 그렇겠다. 근데 막 옛날에는 형사 할 때 1심에서 변론 맡았는데 막 법정 구속돼 그러면 그때 그 변호사가 막 도망쳐 있는다고 의뢰인들 막 쫓아올까 봐. 보통 사건을 받고 이걸 맡을지 안 맡을지 선택할 수 있어요? 대표가 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사건은 다 받는다 이런 대표면 그냥 안 거르고 하는데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될 사건을 좀 위주로 해볼만 하겠다는 사건? 그러면 본인의 생각과 반대되는 방향의 변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 그렇긴 한데 대부분 설득을 많이 하지 이렇게 하면 진다. 방향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세부적으로 뭐 이런 주장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그 주장을 하냐 마냐 이런 것들은 이제 최대한 의뢰인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 같고 간혹 사회적 이슈가 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도 되게 많이 주목하잖아요. 진짜 너무 변호사들 다양해가지고 그게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노이즈 마케팅? 되게 영업 마인드네요. 근데 변호사는 또 그래야 되는 것 같긴 해. 영업을 해야 어쨌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일종의 프리랜서잖아요. 그치, 그치. 의뢰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나에게 일이 없어지는 거니까. 맞아, 맞아. 근데 요새는 플랫폼이 되게 다양해져가지고 인터넷으로 이제 상담을 많이 받잖아. 그래서 상담 받고 이제 괜찮으면은 거기서 막 수임하기도 하고 이래서 좀 청년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넓어진 것 같긴 해. 옛날에는 무조건 이제 판사 출신 변호사 하면은 이제 다 그쪽으로 몰리고 이랬었는데 조금 더 양분이 됐다고 해야 되나? 일이랑 학업이랑 병행하는 거 쉽지 않죠. 아 진짜 쉽지 않아. 그땐 줌으로 했었거든 작년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아 진짜 오늘 집중한다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데 일단 집중이 안 돼. 그래서 막 줌 켜놓고 막 일하고 갑자기 막 현타 오고 막. 현강으로 했으면 더 빡셌을 것 같은데. 아 못 갔을 것 같아 진짜. 아니 근데 내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사는 거야. 같은 대학원 다니면서. 다 현직에 있는 변호사들이고 판사들도 진짜 많고 어떻게 다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그냥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주제를 정해서 발표를 하는 거거든? 수강생들 돌아가면서. 그걸 미리 이제 발제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일하면서 다 했다는 거잖아. 한 과목만 듣는 게 아닌데. 너무 열심히 살아. 언니 주변에도 대학원 다니는 사람 많죠? 많아. 근데 이게 변호사라는 직업이 좀 불안하니까 자꾸 발을 걸치는 것 같아. 왜요? 프리랜서잖아 말 그대로. 그러니까 개업을 했는데 망하면 어떡해. 그러면 학계라도 발을 담가놔야 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물론 진짜 공부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 근데 그거는 꼭 변호사란 직업이 아니어도 저는 학업이랑 일을 병행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무슨 자기 인맥 쌓기 위한 그런 대학원 말고 공부하는 대학원은 너무 힘든 것 같아, 진짜로. 그냥 꾸역꾸역 하는 거야.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전달한 정보 중에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사실 확인을 해보고 이것만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이것도 직업병 아니야? 직업병이지. 안녕.